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휘슬러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느 게 더 좋은지 약간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음식을 좀 바꾸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휘슬러는 어느 집이나 한 개씩은 거의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휘슬러에 대한 요리를 좀 하겠는데 우리가 보통 약식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강황 약식을 좀 하겠습니다.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 애들이 강황을 너무 냄새 난다고 안 먹을 때에도 우리가 밥을 해갖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먼저 여기에다가 약식을 먼저 할 때 먼저 냄비에 불을 좀 약간 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좀 집어넣어 주세요. 이 여기다 하실 때는요 일반 냄비보다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작게 들어가거든요. 기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제가 찹쌀 3컵이에요. 찹쌀 3컵을 지금 요거를 불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불려 갖고 온 데다가 여기에다가 좀 설탕이 반 컵 정도를 집어넣겠습니다. 반 컵이면 우리가 보통 스푼으로 2스푼 정도 집어넣으시면 딱 맞거든요. 자,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금 좀 약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 조금 티스푼으로 한 조금만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간장이 들어가는데 컵으로 했을 때 항상 마른 쌀로 대중을 하거든요. 3컵일 때 간장이 3숟가락이 들어가면 돼요. 진간장이죠. 하나, 둘, 셋. 그리고 티스푼 사러 다니지 마시고 집에 있는 스푼으로 해도 충분하게 돼요. 이게요. 그래서 스푼을 잘못 사게 되면 테이블 스푼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넣을 거는 뭐냐 하면은요. 제가 계피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커피를 좀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 강황을 집어넣고 강황에다가 후추를 조금 넣을 겁니다. 참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음식이 굉장히 지혜로웠죠. 그런데 휘슬러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이 압력솥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요. 온도가 119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너무 고압에다 했을 때 수용성 비타민들은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네들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옛날에 무쇠솥 있죠? 예, 그 무쇠솥이 120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밥의 영양가도 파괴되지 않고 꼬슬꼬슬하면서 맛있는 밥. 우리가 보통 요즘에도 음식점에 가면 돌솥밥을 많이 찾는 이유가 온도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맛있거든요. 예, 그 마찬가지로 얘는 119도가 최고의 온도이기 때문에 떡이 지거나 너무 살지거나 그러지를 않고 기호마다 음식을 전부 다 돌려서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요, 여기 무압 상태, 얘 야채를 좀 잠깐 찌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무압 상태로 놓으시면은 압력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살짝 김이 나올 때 꺼내면 우리 야채 같은 거, 브로콜리 같은 거라든지 또 이런 거 숙주 같은 거라든지 콩나물은 김만 나오면 끄면은 한 1분 정도, 2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보면은 요게 1단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1단에 놓게 되면 100도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2단에 놓게 되면은 요건 110도인데 꼬들꼬들한 밥을 하고 싶을 때에는 너무 온도를 높이지 마시고 110도에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밥을 하실 때에는 완전 3단으로 돌려가지고 119도에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온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놓게 되면 산소가 빠져야 되겠죠. 산소가 싹 빠지고 딱 그치고 난 다음에 계기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는요. 여기에서 연두색이지만 연두색, 그다음에 초록색, 빨간색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일 때는 가도 되고 초록색도 마찬가지죠. 근데 붉은색이 됐을 때는 쓰라는 얘기가 똑같으죠. 예, 그래서 붉은색이 올라올 때 끄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딱 7분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온도를 오래 두거나 끓이는 걸 오래 하게 되면 영양가가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7분 동안 간단하게 끓이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 하는 얘기죠. 어느 밥이나 다 해도 돼요. 야채밥, 콩나물밥, 김치밥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티스푼으로 자, 그래서 여기다 계피를 집어넣는데 계피는 우리의 몸에 1도로 올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티스푼으로 이것을 한 스푼 좀 약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그 국민건강 온도가 자꾸 1도가 낮아져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약식은 좋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잡수시면 상당히 좋겠고요. 또 커피를 이렇게 했어요. 카라멜 소스를 넣을 때는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덜 좋아서 제가 커피를 이용하고 있는데 커피는 굵은 거 티스푼으로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프림하고 설탕만 집어넣지 않으면 10개 먹으면 이거 당뇨병도
암으로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걸 치료하려고 넣는 게 아니라 카라멜 소스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거 대체로 저희가 커피를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강황이에요. 참 좋은 거거든요. 울금과 강황을 1대2로 섞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금은 우리나라 진도산 성질이 약간 냉해해요. 커큐민 성분 똑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몸에 건강에 좋으려고 넣는 거기 때문에 강황은 2년생이에요. 인도나 베트남산인데 그것도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1대2로 섞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간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근데 후추는 왜 넣었을까요? 여기 뭐 생선 졸이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강황을 갖다 같이 넣을 때는 후추를 갖다 조금만 넣게 되면은요 몇 배의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 후추를 우리가 넣는 척 하다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참기름 집어넣겠는데 참기름도 3스푼 정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스푼.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한 컵당 무조건 하나예요. 숫자는요. 양은 틀린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여기 약간 숙성을 시켜서 약간 녹이면 원래 한 컵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끓여갖고 하게 되면 반 컵만 집어넣어도 굉장히 달거든요. 이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찹쌀 물에다 불린 거 그대로 좀 집어넣겠습니다. 찹쌀 집어넣으시고 3컵 씻어서 한 거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저어서 물을 다 섞이도록 설탕이나 골고루 섞이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약간 물이 옛날에 압력솥을 가운데 올라오는 거 쓰시는 분들은 물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형은 좀 약간 물을 더 먹습니다. 이따 보시면 하나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압력솥이라든지 이런 거 끓이면 이렇게 우글우글 해가지고 함께 다 섞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가 않아요. 아빠는 된밥을 좋아한다. 근데 나는 진밥을 좋아한다. 그럴 때는요. 한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된밥과 진밥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대로 끓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콩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당뇨 때문에 보리를 드셔야 된다. 그럴 때는 콩과 보리를 갖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섞이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걸 실험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나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한쪽으로 좀 넣어보겠습니다. 여긴 지금요 대추하고요 밤하고요 씨앗 종류를 좀 약간 집어넣거든요. 건포도도 있으면 집어넣으시고 이러면 돼요. 제가 지금 이것을 한쪽으로만 좀 넣을 거예요. 이따 끓여가지고서 뚜껑을 열었을 때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섞여가지고 막 끓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김치 뭐 밥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김치도 한쪽으로 썰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어도 그게 흐드러지지 않고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김치 밥을 해가지고 그것만 잡수셔도 되고 콩나물은 콩나물 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것만 떠서 드실 수가 있고요. 함께 하고 싶을 때는 섞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뚜껑을 덮어주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빨갛게 지금 나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꼭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돼 있거든요. 여기 암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뚜껑을 덮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뚜껑을 덮고 여기 보게 되면은 빨간색인데 닫게 되면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닫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의하실 점은 3단에다 놨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설거지할 때 돌아가 있으면은요, 이게 압력이 잘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밥이 가스레인지를 쓰시던 전기레인지를 쓰시던 할 때는 7분이면 밥이 다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건 더 빨리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탕을 녹였죠? 설탕을 녹였기 때문에 그 녹인 시간까지는 빼야 돼요. 그거까지 빼야 되니까 요것은 한 7분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지금 요것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냄비를 여러 가지 안 사고 이래서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뚜껑이 여기서도 맞고 일반 뚜껑이거든요. 이거는요. 냄비 뚜껑과 똑같죠. 이 뚜껑이 여기 앞 조그만 데도 맞고 이 뚜껑이 또 여기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하거나 또 닭백숙을 하거나 이럴 때는요. 연계백숙 같은 거 할 때는요.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5마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데 5마리가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가운데 하나 놓고 양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넣으면 정확하게 5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요 끓여도 다른 일반 냄비처럼 막 뭐 줄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이게요. 이 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러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 좀 집어넣게 되면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 보통 보게 되면 공국을 끓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물을 줄일 걸 생각해서 더 많이 넣는데 여기서는 줄일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몇 숟가락만 더 넣으면 된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넣으시면 딱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일반 냄비를 쓰실 때는 하시면 되고요. 또 요건 높은 거는요. 요 안에 이렇게 찜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다 보게 되면 꽃게찜도 해먹고 여러 가지가 새우찜도 해먹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요. 밑에다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시고 거기에다 두부라든지 된장을 조금 풀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바리를 넣어서 요 좀 찜기를 이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여기에서 꽃게라든지 이런 걸 찌게 되면 그 물이 어떻게 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밑에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위에는 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는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또 저기 어린애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침을 잘 안 흘리고 애들한테 해주려고 미꾸라지를 액기스를 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맡기면은 너무 많으니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가지고 해도 되고요. 포도 액기스 같은 거 이런 거 주스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 물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 가지고 해주시게 되면 그러한 액기스 주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요거는 작으니까 식구들 쓰기는 좋은데 손님이 좀 오시게 되게 되면은 조금 약간 어렵죠. 갈비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20-30분씩 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 뚜껑을 여기다 올리게 되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이 단축이 돼가지고 10분 정도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여 냄비에다 뭐 끓이고 싶고 이럴 때는 또 뚜껑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요게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금액적으로도 높는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우리가 돈에 대한 가성비가 훨씬 더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옛날에도요. 이렇게 이걸 갖다 커트라 세트라고 하는 건데 38년 전, 40년 전에 제일 처음 쓰셨거든요. 그분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만큼은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가 쓰니까 너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게 된다. 또 이 뚜껑을 덮게 되면은 이 냄비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잡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이요.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 냄비는요. 이 냄비의 기능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신제품으로 나온 건데 여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높은 거는 찌개 같은 거, 이거 좀 된장찌개 같은 거 이거 하고 올 때 상에다 올려놓으면 너무 높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또 바꾼다는 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과감하게 저희가 이제 대시를 한 건데 이게 낮아가지고 좋죠. 된장찌개를 끓일 때 여기서 끓이는 방법이 틀려요. 된장을 풀어서 끓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끓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요. 먼저 야채와 물을 집어넣고 먼저 끓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된장을 따로 풀어놨다가 나중에 거기다 두부하고 같이 된장을 풀어서 한 소끔 호로록 끓이게 되면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열 효율도 좋고 일단 받은 열이 빨리 식지가 않거든요. 이게요. 여기 지금 보면 노블그립 바닥에 다 돼 있죠. 이건 열을 모아주는 역할을 전부 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높지가 않기 때문에 상에다 딱 올려놓게 되게 되면은 손쉽게 된장찌개에서 요즘에는 식구들이 대식구가 아니에요. 보통 2식구, 3식구, 많으면 4식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 먹고 치우기가 너무 좋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이렇게 양념 같은 거 하실 때 여기에 지금 음식물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 국물 같은 거. 그럴 때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데 뭐 지저분하게 옆에 떨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해서 근데 양념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뚜껑을 덮으시면 국물이 옆으로 하나도 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데 뭐 렌즈라든지 또는 가스레인지 같은 거 딱 어렵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닦아진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 됐어요, 벌써요. 제가 요거 조금 설명했는데 벌써 다 된 거예요. 근데 원래 7분이 걸려야 되는 건데 지금 7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끓였기 때문에 1분 정도나 1분 한 30초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꺼내 놓으면 돼요. 요거는 일반 밥은 꺼놓고 예약을 해서 꺼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건 약식이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불에서 빨리 꺼내내야 돼요. 설탕이니까. 내버려도 너무 온도가 막 올라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다 됐어요. 아까보다 더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찰진 느낌이 들어가요. 그거 1분, 2분에. 훨씬 더 좋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약간 노란 색깔이 더 많이 나는 게 이유가 아까 강황을 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문병 갈 때 해주시면 정말 좋죠. 환자들 아플 때 이거 가져가면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럴 때 해주시면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애기들한테 해줄 때는요,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완자를 빚어가지고요, 카스타드 같은 거 그거 갖다가 갈아요. 가루를 만들어갖고 거기다 또르륵또르륵 굴리게 되면 경단처럼 해가지고 과자처럼 아주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강황을 잘 안 먹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대추, 내가 넣고 싶은 거, 나는 무화과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무화과도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가지고 식은 다음에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실 때도 이렇게 한 번 만들어 가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밥도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영양밥이라든지 해물밥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